안녕하세요. 노후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후의 삶을 어디에서 보낼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요양시설에 대해 여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70% 이상이 비용 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과 추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약 65%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도 중요한 고민사항입니다. 일반 국민의 약 55%가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자율성 상실, 사생활 침해,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입소 후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후 약 30에서 40%의 노인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년기를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7가지 대안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준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살아온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입니다. 이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시설보다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시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45%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평생 살아온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에게 집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과 정서적 유대감이 담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공간에는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요. 또한 자신의 집에서는 일상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는 이웃, 단골 가게, 병원 등 익숙한 인프라와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집 안 구조와 가구 배치가 몸에 익숙해 일상생활이 더 수월하고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소중한 집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계속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집을 잘 살펴보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집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 추후 큰 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발달하여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 스마트 조명, 원격 온도 조절 장치 등은 몸이 불편해질 때 생활의 편의를 높여줍니다. 기술적인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장치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노후에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서비스 외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리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조사해두고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파악해 두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이 드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두 번째는 공동 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점차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거 관리와 일상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년기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 주거주택들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이 주거 형태는 노후 생활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일상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고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켜 줍니다. 주거비와 생활비를 분담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공동주거는 이런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도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각자 독립된 개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주방, 거실, 정원 등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식사나 취미 활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도움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안전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주거비용, 관리비, 생활비 등을 분담하면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전문 간병인을 24시간 두는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어 안전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주거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 공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용 공간이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타운하우스 형태로 5에서 10가구 정도가 모여 살면서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는 규모가 적당합니다. 1층에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베리어풀이 설계가 되어 있고 공동 정원이나 텃밭에서는 함께 채소도 가꾸고 공용 주방에서는 때때로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공간이지요. 공동 주거의 가장 큰 장점은 외로움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공동 주거 공간이 한국에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도 다양한 시니어 공동체 주거 모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안심공동주택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모두의 집, 두레주택 등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란도란 협동조합과 같은 노인 생활협동조합 모델이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과 같은 세대 통합형 주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고령자 맞춤형 공동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니 지자체 노인복지과나 주택과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해온 분들에게 공동체 생활은 적응이 필요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수용의 자세로 다른 생활 리듬과 방식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협과 양보의 정신도 필수적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호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공동주거 공간에서는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아파트 주민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행사에서 새로운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미리 배워두면 공동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근처에 살면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 실질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수정된 확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단지나 동네에 근접 거주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돌봄을 주고받는 이 수정된 확대 가족 모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된 부모님의 자율성과 자녀 가정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식입니다. 가족 통합 돌봄은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는 육아와 가사 부담 경감, 양육 경험 공유, 응급 상황 대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가족의 가치와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불화의 소지를 줄입니다. 그 다음으로 2세대 또는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모델이나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가 사는 근접 거주 모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근처에서 살려면 지금부터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돌보고 도우며 나이 들어가는 주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함께하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미리 유대감을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로원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을 기반 돌봄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마을 기반 돌봄 모델이 발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는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의 함께걸음, 서울 마포구의 돌봄 두레, 제주의 순우름 돌봄 같은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 활용 돌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마을 기반 돌봄의 핵심은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며 이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역 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여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이 미래의 든든한 지지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돌봄 공동체, 케어 커뮤니티 등의 이름으로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마포구의 돌봄 두레, 제주의 순우름 돌봄, 경기도 남양주의 함께걸음 같은 주민 주도형 공동체부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복지과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가까운 돌봄 공동체를 찾아보고 참여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을 기반 돌봄이 잘 이루어지려면 평소 이웃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마을 기반 돌봄의 핵심은 상호 호혜성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을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활함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로원 시설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다섯 번째는 기술 활용 돌봄입니다. 이는 스마트홈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AI 스피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활용 돌봄은 한국에서는 아직 시범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2024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약 85에서 90%로 매우 높지만 실제 활용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긴급 SOS 기능, 건강관리 앱, 영상통화, 음성비서, 교통앱, 간편결제 기능은 50대 이후부터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지역 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러한 필수 기능들의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음성인식, 기반 가전제품 제어, 식사 배달 앱, 교통서비스 앱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도 지금부터 하나씩 탐색해 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은 몸이 불편해질 때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익혀두면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로원 시설에 가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여섯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노년기 자립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요양원 입소 시기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관리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노년기의 근육 감소증은 일상생활 능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2에서 3회, 20에서 30분의 운동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18년 98.1만 명에서 2022년 118.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94.4%가 여성입니다. 남성보다 무려 17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질병관리청 KDCA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7.5%지만 70대 이상에서는 18%까지 증가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고 노년기에는 대사율이 낮아지므로 적은 양으로도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또한 뇌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퍼즐이나 독서와 같은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유지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더 나이 들어서 양로원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모든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안정적인 재정 준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후 계획도 적당한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열쇠입니다. 2024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노후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노년기에도 경제적 자유와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총 자산 규모와 대출 및 부채, 각종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비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여유롭고 품격 있으며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 문제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노후에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양로원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후의 순간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노후의 품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